지금의 관악구보다는 앞으로의 관악구, 지금의 신림동보다는 앞으로의 신림동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시절에 꼭 한 번쯤 가봤을 순대타운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까지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의 추억이 있는 그 신림역 3, 4번 출구의 원조 순대타운은 네. 벌써 30년이 넘은 아주 유명한 그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의 샤로수길은 2012년도에서 13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상권인 거예요. 샤로수길이 어디예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 아, 네. 거기가 네. 샤로수길이군요. 네. 제가 PPT를 넘기면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좀 넘겨볼까요? 네. 아, 보이시죠? 네네. 네, 여기는 서원동 상점가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있던 네. 원조 순대타운 상점가는 이렇게 되고요. 샤로수길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길. 그렇군요. 가운데길인데 좀 퍼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표시를 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젊은 친구들이 335 만든 맛난 식당들이 많아요. 프랑스식이라던가 뭐 미국식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식 여러 가지. 어제 갔더니 칼국수 집이 하나 새로 오픈을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신림역 상권은 순대타운 중심으로,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샤로스길 중심으로 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상권 샤로스길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신림역 상권하고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이렇게 각각 특색이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일단 신림역 상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신림역 사건의 요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신림역 사건은 워낙에 오래된 분들이 운영을 하는 상점들이에요. 보통 적어도 뭐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는데 부자들이 다 되셨어요. 건물도 몇 개까지 가지고 계시고 주변에 땅은 또 다 사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변하잖아요. 이제 인건비 문제라던가 이제 청년들하고의 그 세대 차이라 그러나 이제 운영의 문제를 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권리금을 좀 많이 내놓고 권리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내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네. 요즘은 이제 이 젊은 층들이 보통 20대에서 25세,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청년들이 2명이나 3명 정도씩 모여가지고 함께 창업을 해요. 왜냐하면 신림역은 조금 그래도 임대료라던가 권리금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3, 3, 5 모여서 여기서 좀 해볼까 하고 오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은 좀 높은 편이고 네네. 또 여기가 좋은 게 기존에 여기가 그 신림역에서 이제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샤로스길 가서 오픈을 했잖아요. 네네. 오픈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3, 4년 정도 해서 네. 다시 신림역을 들어오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렇죠? 신림역은 유흥상권, 유흥상권. 술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반 음식점이지만 술을 팔아야 매출이 되는데 여기를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네. 여기 샤로스길은 맛있는 음식점 식당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그 원룸촌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요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이 둘 다 20, 30대가 주머니 사정은 안 좋지만 밥을 주로 먹는 데하고 와서 밤새 좀 없는 주머니 사정이지만 저렴하고 놀거리가 많고 또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데라서 여기가 조금 더 매출액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샤로스길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신림에 다시 오고 싶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좀처럼 좋은 자리는 나오질 않죠. 네, 그런 실정이고 현재 이제 샤로스길은 그렇고 우리 원조 순대타운 주변으로 이렇게 대로변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화장품 가게라던가 핸드폰 가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사양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핸드폰도 없어지고 화장품도 이제 줄어드는 측면인데 10대, 20대, 30대는 그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쇼룸 같은 거 있잖아요. 와서 직접 해보고 경험, 체험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직영점들은. 그래서 벌써 이제 두 군데나 직영 그 체험관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안테나 샵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도 임대료 때문에 20, 30대 젊은이들이 3, 3, 5 뭐 그 프리마켓이라고 그러죠. 액세서리라던가 옷이라던가 모자라던가 이런 각종 패션 용품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매대매대마다 각자의 그 컨셉으로 네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 그런 프리마켓이 많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3, 3, 5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창업 인구가 창업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며칠 전부터는 그 왜 월남 쌀국수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요즘은 마라탕이 유행입니다. 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마라탕. 마라탕이 왜 갑자기 마라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젊은 네네. 친구 20, 30대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 마라탕 집이 딱 한 개 있었거든요. 네네. 딱 한 개. 그것도 올 초에 그 한 개.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네 군데가 더 오픈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마라탕이 네네. 새로운 어떤 식문화의 예, 트렌드, 유행. 네, 예. 유로 자리 잡고 있는 거군요. 그 네네. 칼칼하고 매운 맛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퓨전 술집이라던가 포차라던가 이런 그 수제 맥주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포진을 하고 있고 네. 밤새 놀아도 질리지 않은 네. 그런 게임 집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탈출방 이런 것들, 아, 노래방 네네네.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포진돼 있어요 여기에.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런 자, 차이가 다른 있습니다. 신림역 인근으로 다른 네. 쪽은 어떤가요? 여기는 네. 이렇게 상업지구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는 그 모텔촌이었어요 기존에. 아, 그랬어요. 예, 기존의 모텔촌이고 음.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네네. 신림백화점을 짓다가 망하고 네네. 10년 넘게 서 있어요. 아, 그랬군요. 왜 그 네. 가끔 텔레비전에 뭐 시사 특집, 뭐 서울 시내 왜 그 흉가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네. 이제 관악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변모해서 신림역을 젊은층의 문화로 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센터로 여기가 네네. 포도몰이고 여기가 르네상스몰이고 이게 신림백화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켜서 그 젊은 20, 30대를 위한 복합 쇼핑센터로 연결을 하고 이 도림천 있죠? 네네. 이 도림천과 이 상업시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활성화를 시키는 게 최종 목표고요. 여기 이제 여기 신림선으로 해서 이게 신림 로고거든요. 이렇게 네. 올라가서 여기 당곡 사거리역에서 여기가 백화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업무시설. 네. 이렇게 해서 그 근린 생활 상권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공사 중 경전철. 아, 여기 경전철? 공사 중 경전철 이렇게 음.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은 주변에 이제 건물들 되게 많이 오피스텔들 올라왔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발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신림역 상권이 좌측, 즉 서쪽으로는 많이 좀 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동쪽, 저 네. 오른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상권의 깊이가 없는 것 같은. 왜 그런 거죠? 여기가 주거지예요. 근데 주거지. 굉장히 높아요. 아,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이렇게 네. 남부순환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른쪽이 확 높은 게 보여요. 아, 왜 그렇죠? 거기 그 지대가 그래 산 밑에 장군봉 아래예요. 아, 여기가 장군봉이에요. 장군봉. 예, 장군봉. 그 관악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악산은 한참 더 서울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산줄기가 험한 관악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관악구가 너무 억세서 이쪽에 들어오면 잘 안 된다고 많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니까 네네. 관악산의 정기를 이겨내고 네. 학교만이 번성을 한다라는 풍수지리학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수업에. 아, 그렇구나. 예, 네네. 거기에 이제 한 줄기 삼상산 줄기에서 떨어지는 이게 장군봉인데 강감찬 장군 밑에 이게 맞나 모르겠네. 네, 이렇게 네. 주장하면서 밑에 네. 이렇게 선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지대가 높아서 상권이 그쪽으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동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다 활성화되기 평지인데 어렵고. 여기가 준주거지예요, 다. 네네. 네. 음. 그런데 옛날부터
여기만 그러니까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가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이미 상권이 다 만들어져 있고 안정화되어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권이니까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모험을 안 하고 네. 안정적이고 확실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있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순대타운 쪽으로 네. 해서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고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신림 상권하고 서울대역 상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교통 효자하고 맞물려서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고 네. 실제 시범 운행을 하고 하게 되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그런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관악구를 부동산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지금 쭉 얘기 나눴었던 것들을 쫙 정리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정말 관악구에 투자하시면 네네. 아 너무 잘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에는 많이 웃으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관악구가 전통적으로 2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집가가 싼 편은 아니에요. 우리 옆 동네 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가가 낮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산선이 뚫리면서 지금 집가가 꿈틀거려서 도봉구나 중랑구보다 위다라고 자랑을 해서 투자처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진짜 모두 안 되는 게 관악구는 안 그래도 11위에서 집가가 15위 정도 중위권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경전철 3개가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포화 상태다라고 말했지만 네네. 지금 경전철이 3개고 대표적인 업무 지구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구로 가산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들이. 왜냐하면 원룸으로 40, 50 다른 데보다 40-50%의 인구가 더 많은 데다가 젊은 층이 그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추파동처럼 이제 수요가 공급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경전철이 뚫리고 이제 교통이 이용하면서 계속 편리해지고 하면은 다시 수요가 공급을 누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 수익이라던가 집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네. 서울 시내에서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뭐 토지라던가 상가 뭐 주택, 임대주택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아파트들은 저쪽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했을 때 네. 웃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2030 생활권 계획에 보면 서남권의 중심 도시가 바로 관악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관악구가 앞으로는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더욱 우뚝 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림 봉천 터널을 통해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와 남부 순환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사통팔달의 도로 여건을 갖추게 되고요. 서울 시내 대표적인 업무 시설이죠. 강남하고 여의도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마지막 저평가 지역으로서 앞으로 딱 한 번뿐인 특급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일단 강남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여건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로 접근할 수 있는 곳도 현재는 40분 정도 걸리는 뺑뺑 돌아가는 노선이 아니라 네. 이제는 신림선 그렇죠. 경전철을 통해서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16 가지고 분입니다. 있다. 16분이요. 네.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관악구보다는 앞으로의 관악구, 지금의 신림동보다는 앞으로의 신림동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임대 수익으로 어떻게 관악구 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상권이 움직이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네.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일단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조 순대타운 쪽으로 해서 기존 상권이 30년 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네. 샤로스길이 이제 서울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가깝기 때문에 샤로스길이라고 했겠죠. 네. 그래서 샤로스길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샤로스길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 신대타운이 있는 네. 신림동 쪽으로 접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음주에 대한 거, 술을 판매하는 매상에 그렇죠. 대한 이쪽은 거. 유흥이고, 네네. 네, 이쪽은 식사고, 네, 제가 그렇게- 보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네, 기왕 가려면 네, 제대로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는 이제 뜨는 지역에 가서 도전,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상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권리금이 어느 정도 할까요? 네. 권리금이 네. 비쌉니다. 비싸요. 네. 네, 10평 기준으로 해서 네. 메인 상권은 네. 2억? 아, 10평 기준으로 네, 메인 상권은 2억. 예, 네. 1억 5천에서 2억. 네. 예. 1억 5천에서 2억. 어우, 네. 굉장하네요. 아, 최근에 네네. 2억 8,900짜리도 있습니다. 아, 왜 아주 그런 메인이고 거죠? 7평입니다, 걔는. 아, 왜 그런 거죠? 그게 입지예요. 아, 그리고 입지. 그만큼 유동 인구가 신림역은 와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그 4시가 지나면 10대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네, 밤새 20, 30대가 뭉쳐 다녀요. 뭉쳐 다녀. 아, 뭉쳐 다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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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 인구나 중장년층 인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는 누가 하고 살겠습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예, 진짜 고른 분포의 인구에 플러스 20, 30대가 더 있는 게 신림역 상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업체가 혹시 대기업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 결국은 대기업에서 뭐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상권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권리금을 네. 이렇게 주고라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모습이 네, 보여지는 것 같은데. 개인보다는 대기업들이 안테나샵이라든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몸을 사려요. 특히나 기존에 뭐 핸드폰이나 네. 화장품은 100%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분들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테나샵을 하나 굴림으로써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하향세이다 보니까 네. 예,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보아하니 요즘은 뜨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업계에서 은행처럼 창구 영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요새 네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제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수지 타산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요. 네. 그럼 개인들은 하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일반 개인. 일반 개인은 그렇죠. 그 금액이라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네네. 3355 합쳐요. 아, 그렇구나. 동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동업이라는 형태로 합쳐서 네. 자금을 만들어서 예, 들어오는 네, 거죠. 이래서 신림역 상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요즘 추세는 그렇다고 보아지고요. 음, 그러니까 안에 그 먹자라든가 그 유흥가 골목도 이제 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 지하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없는 20대 청년들이 335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음. 이제 번듯하고 좋은 데보다는 그렇죠. 입지 좀 빠지겠죠. 대신 지하라던가 실력이 있으니까. 예, 3층이라던가 네.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드리죠. 아, 그래요. 지하나 네. 3층 뭐 이런 곳은 이렇게 이제 영업력이 있으면 네. 자신 있게 들어가시고요. 음, 예, 영업력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렇죠. 그래도 또 요새 SNS 같은 걸로 네. 뭐 인스타그램 네. 이런 곳으로 뭐 예쁜 사진 찍어서 상권 자기 가게로 찾아오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네. 신림역 상권으로 못 들어와서 사로수길이 발전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 신림역 원조 순대타운으로 3, 음. 4번 출구로 못 들어오면 음. 5, 6번 친구 센터라던가 7, 8번 친구 쪽으로 찾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원조 순대타운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원조 순대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들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음.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그 의욕도 강하고요. 네네. 진짜 영업력이 상당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인스타로 이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고 오.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음. 영업력 때문에 이렇게 음.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그분들은요. 어느 정도 요건이 맞으면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오. 배워야 돼요. 음.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뒤떨어지는 게 40대. 아, 40대. 예, 아. 버거워요. 요즘 따라가는 그 이슈를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5, 60대 부모님이 아이들 장사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염려를 하는 거죠. 아예 트렌드가 달라버려요. 그렇구나.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근데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잘 맞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동업은 망한다 이게 아니라 동업해서 발전해서 더 좋은 걸 나가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일단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시네요. 40대도 창업을 하는 게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음식점은 그렇지만 요즘은 통톡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업종 같은 건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예를 들어서 퓨전 포차를 하더라도 포차 네. 같은 걸 하더라도 음. 아 요즘은 그러니까 유행하는 게 껍데기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껍데기집이라던가 네, 네. 닭발집이라던가 네. 뭐 닭도 닭집 이런 거 튀김집 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그렇죠. 닭도 차별화해서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와인바 같은 거? 아, 와인바.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와인바도 이제 대형 업체에서 너무 많이 손을 대긴 하는데 작게 친구들이 작게 시작해서 정말 잘 됐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대형이 하나 치고 들어와서 작은 친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와인바가 또. 한 4개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아,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그 창업 아이디어가 없은 분들은 오히려 가맹이나 체인을 원해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몰고 지나간 게 네. 그 대만발 네. 그 버블티. 아, 네네네. 버블티. 네, 대만발 버블티. 그 다음에 또 모 테이크아웃 커피. 네. 그리고 와플샵, 와플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써서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먹는 걸로는 유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세서리 같은 거 3, 4, 5 만들어서 자기 컨셉을 가지고 수제로 만들든지 남대문 같은 데서 가져와서 약간만 리폼해가지고 그렇게 프리마켓 형식으로 많이 하고요. 아, 그렇구나. 네네. 일단은 뭐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상품 자체를 자기 아이디어를 가미를 약간 시켜서 더. 가미를 시켜서 특화시켜 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적은 공간에서도 네. 한 평 안 되는 공간에서도 마카롱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오고요. 아, 그래요. 저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이런 자리 좀 찾아주세요. 네, 이런 친구들도 오고 정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마카롱. 아, 제가 왠지 질문하는 게 곧 오픈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일단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단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권에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네,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래도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제 연락하면 도와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